마켓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장 1월장 대비해서는 또 흔들림이 컸습니다. 저항도 느꼈고 또 어제장 바로 지지력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뭘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PC에 대한 컨센 이제 상해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올해에 대한 최종 금리 6%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사실 그동안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상승 흐름을 탔었는데요. 이제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빠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서 환율 경동성이 일단 커버리게 됐죠. 우리나라 지난주 금통위 같은 곳에서도 이제 동결을 했고, 이제 향후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도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차이가 이제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환율에 대한 좀 외국인 이탈에 대한 이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시장에 큰 좀 민감도가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의 BOJ의 새로운 총리가 될 우에다 가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BOJ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총리가 금융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진 총리이다 보니까 그 청문회 이후부터 N달러 현상도 이제 달러 강세라고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까지 아직 이제 못 잡는 흐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엔화와 이제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이제 조만간에 지금 1,320원 이상까지 지금 올라온 만큼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외환 당국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이런 구도 개입이나 이런 흐름들이 아마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물론 이런 물가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압박이 좀 커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주의 흐름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사실 금리가 향후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주들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시장 자체가 그게 물가가 아직까지 잘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한 분기 아니면 한두 달 사이에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스탠스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상이 좀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이 바라보는 업황이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겠죠. 그만큼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나 이런 관련 흐름들은 이런 시장 매크로와 상관없이 좀 움직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국 전인대가 다음 주 3월 4일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이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직 시장에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나마 좀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선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서서히 이런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 데이터들이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다음 주 성장률 목표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번 주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제 화장품도 강하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추진까지 하면서 부동산 전체를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리오프닝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선장주들의 흐름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좀 중국의 이런 화장품 여행주 아니면 카지노들이 좀 힘을 못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부동산 인프라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주나 건설 기계와 같은 시크니컬 업체들에 대한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화장품 여행은 추후에 연쇄 데이터나 좀 월별 데이터가 숫자로 찍히는 걸 보여야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은 크게 50% 이상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숫자가 찍혀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환율 변동성, 그리고 선장주의 흐름, 그리고 중국 전인대 개최 기대감, 이 세 가지가 압축적으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PC 가격지수 발표 이후에 달러뿐만 아니라 또 BOJ,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 후보자의 발언들로 인해서 엔화까지 움직이면서 서로 반대로 갔죠. 달러와 강세, 엔화 약세로 움직이게 되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장까지도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좀 더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원화 약세와 또 긴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성장주의 강세 돋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아이러니한 대목을 짚어보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근접해서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간밤에 나왔었던 1월의 주택지표 미국에서 좋았습니다. 잠정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8.1%가 증가하면서 주택지표는 또 금리가 약간 주춤할 때마다 계속 좋더라고요. 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택을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모멘텀인데요. 양회가 4일부터 개최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철강이나 건설 기계 쪽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업황에 대한 기대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튀르키예 관련해서도 지진 피해가 지금 굉장한데 세계은행에서 45조 원 피해가 나왔는데 복구 비용은 3배가 더 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이런 업황에 대한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리오프닝주 기대 갖고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의 조정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하실 텐데 다시 시속 게임으로 이들 쪽이 성장주가 좀 둔화되고 이들 쪽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업종별로 조금 차별화가 이제부터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중국 리오프닝은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번 춘절에 따라서 중국 춘절이 일주일 동안 열렸었는데, 그때 나왔던 면세 데이터나 좀 봤을 때 생각보다 화장품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데이터는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책의 강한 흐름들은 이제 부동산 인프라는 사실 1월 달부터 기업 관련 대출도 꾸준하게 나왔고 정책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온 반면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 포로화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점유율을 잃어왔던 40~50%를 잃어왔던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그걸 전부 다 중국 로컬 브랜드 다 차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화장품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측면적인 거고, 사실 LCC나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이 처음 무비자 허용이 됐을 때 숫자가 나왔다는 측면, 최근에도 여러 기사를 보시더라도 중국 방문에 대한 여행에 대한 굉장히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왔던 만큼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으나 아직 시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어느 정도 그동안 선반영했던 걸 오늘 그 주가가 바로 반영을 했던 건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이런 건설기계 관련이는 이제 튀르키예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물론 우크라이나도 추후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그리고 중국 그리고 사우디까지 포함한다 그러게 되면 건설기계나 이런 건설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건설기계 쪽은 조금 파급력이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을 본다면 건설기계가 오히려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인도네시아 쪽에 수도 이전 이슈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한 인프라 투자 모멘텀들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맥스를 좀 보니까 어제 5일선, 21선 모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이 우리나라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을 위해서 입찰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면세점 국내 내부적으로 경쟁이 격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시장 매크로가 민감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로봇이 어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핵심 강물에 대한 전략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월이다 보니 CRMA 이제 유럽 이제 관련 원자재법도 이슈가 있는 만큼 결국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의 흐름이 결국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탈피하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나 이런 흑연이나 거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확실히 많이 줄이자라는 어제 핵심 광물 전략 발표가 나왔고 뭐 후에 뭐 세제 지원 혜택이나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데 결국 최근에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에코프로나 이런 관련 흐름들이 꾸준하게 잘 나왔다라는 흐름을 봤을 때 내일 또 테슬라 마스터 플랜까지 열리는 만큼 2차 전지의 흐름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기관 쪽에 대한 쇼커버링이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어제도 MWC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뭐 로봇이나 AI나 그리고 6G와 같은 신기술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6G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로봇이나 이제 AI나 관련된 많은 그런 빠른 속도절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6G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번 MWC에 나왔던 신기술들에 따라서 매일매일마다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봇도 이제 첨단 산업 관련된 정부의 그런 투자 지원이나 이런 이슈들이 3월달에 계속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로봇과 2차 전지의 흐름은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이런 상반기 때는 계속 이런 정책적인 수혜주로 이제 꾸준히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개별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서울 옥션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경매가 예정이 있고 또 다음 달 3월에 일단 토큰 증권 발행이 이제 국회 토론회가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STO 관련 가이드라인도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했던 만큼 만약에 오늘 서울 옥션에 관련된 흐름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미술품이나 이와 관련된 실물 자산에 대한 가상 연동으로 인해서 STO 관련주들이 요 최근에 굉장히 서서히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을 것 같고요. 뭐 키움증권이나 오늘 서울 옥션, 그 K 옥션과 같은 관련 개별 테마는 한 번쯤은 지켜봐도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증권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된다는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도 한 번쯤은 이제 2차 전지 로봇 AI도 있겠지만은 이와 관련된 STO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나온 핵심 광물 확보 전략, 그리고 또 MWC에서 나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이슈들, 여기에 STO, 국가적인 또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권사나 이런 업계에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이 또 본격화된다는 부분들,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쪽이 이런 정책 모멘텀이 있는 쪽,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가는 부담스럽지만 정책 수혜가 이어진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진짜 로봇 AI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혹시 따라갈 수 있는 그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로봇은 아마 이 방송에서도 꾸준하게 한 번쯤 말씀하셨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물론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부터는 AI든 로봇이든 뭐 따라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단순하게 이게 테마가 아니라 정부의 수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용 로봇만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작년 몇 달 안 됐을 겁니다. 이는 서비스용 로봇 자체만으로도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들이 최근에 누리메카도 그렇고 SBT테크도 그렇고 이런 커피, 치킨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건비에 다 부담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한 번쯤 여기서 가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생각을 해보자 하게 되면은 몇 달 안 돼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서비스 로봇을 쓰고 있는 게 일반 구독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대략 한 달 한 160에서 이제 180
정말 싼 데는 120까지 있습니다. 월 구독 서비스로 약정을 맺어서 120만, 150만 원 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대비해서도 일단 싼 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더 사용을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한다 그러면 로봇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산업용 로봇도 성장성 굉장히 크지만은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서비스용 로봇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 저는 로보티즈 그리고 SBB테크, 뉴로메카는 꾸준히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 주가가 안 올랐던 종목이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수 종목은 20년 동안 국산화된 로봇 기술로 인해서 커피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고 커피에 반하다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지고 커피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이런 서비스 로봇, 뭐 지금 그 회사의 매출 비중은 높지는 않겠지만은 그 기술만으로도 향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내 종목들,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종목도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고 스터디를 하시고 만약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의 로봇 탑픽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성장주, 철강, 건설 기계, 여기에 로봇과 AI, 6G, 또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와 폐배터리 관련주, STO 관련주까지 쭉 꼽아주셨는데요. 마켓 시그널에서 이들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